좋아요, 구독!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최근 국내 경제 쪽에서 미국의 IRA법이라 유럽의 CRMA법 당면한 과제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발 IRA나 이 반도체 지원법 등 과제를 좀 앞두고요. 이 윤 대통령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관련 업계에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조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두 정상회동으로 관련 업계에 좀 미칠 영향들 업종별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우선 이 IRA로 인해서 많은 이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죠. 반도체 대표적으로 IRA 영향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런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IRA에 대한 핵심 조건은 그것입니다. 미국에 공장 만들어서 미국에 팔들 물건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공장 만들고 생산해라. 기업 자체는 너네 기업이지만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미국인을 썼으면 좋겠다. 미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팔 수 있는 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게 된다라면 제약을 주겠다. 이런 사실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국, 이 민족주의 같은 그런 모습이 사실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미국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원하는 걸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미국 내에서 이런 규제, 제한을 만들고 있다라면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과 2차 전지 기업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또 한다는 철강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업체들 기업들이 많이 신경을 썼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국빈 초청으로 인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국빈 초청으로 한미 관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훈풍을 타는 이런 모습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돌파구가 마련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사실은 IRA를 기업들이 돌파를 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해법이 지금 자체는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미국의 공장을 다 짓고 또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시간도 걸리죠. 그러면 이 미국에서 생산을 할 때까지 공장을 생산하는 그 시간이 걸릴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또 제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IRA에 포함이 되는 IRA에 이 제한을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이 경제계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이런 과제들에서 돌파구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들은 반도체 공장 관련한 규제를 일부는 좀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유예하는 방안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무조건 미국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법인 리스 같은 경우들은 일부 좀 완화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무조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러이런 부분들은 예외로 한다.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도록 한다. 이렇게 완화하는 조건이 들어가거나 혹은 이 IRA를 시행하는 기간 자체를 몇 년 뒤로 1, 2년이라도 뒤로 밀어준다라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장을 짓든 아니면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기업들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중 갈등 부분이 변수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미중 갈등에 대한 영향이 국내 이번 미팅의 이 정상회담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 부분은 한 가지 또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방안 기대를 하고 있지만 크게 큰 줄기의 변동이 나올 가능성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반도체 생산시설 관련한 부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이 단호한 입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인다. 큰 줄기는 변동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 두시고 크게 변동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금씩의 변동 혹은 조금 완화된 정도까지만 시장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IRA법, 좀 미국 내 기업만을 살리기 위한 이런 조치가 아닐까 이런 좀 비판도 거세지만 그리고 자국 기업 살리기 위한 이런 좀 이해를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이 IRA법 뭐 관련해서도 내달 이 두 정상들의 모임에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K배터리 이야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 속에서 좀 입지를 높여가던 K배터리가 이 유럽판 IRA죠. 이 CRMA법으로 패권 다툼이 심화될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K배터리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북미 시장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해 2차 전지주 큰 변동성을 좀 가져가게 될까요? 우선 사실은 2차 전지주 이 전 세계 점유율 1위는 중국 기업이죠. CATL입니다. 중국 기업이지만 사실 글로벌 이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CATL이 1위 기업인 만큼 인정을 사실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 맞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배터리 3사가 기술력에 있어서는 좀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에 있어서는 CATL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라는 시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중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만큼 또 인정을 못 받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CATL, 중국 업체들은 자국 국내에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만 가지고도 글로벌 업체를 충분히 탄생시킬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선 이 배터리 3사, SK, LG, 삼성의 이 배터리 3사가 2019년 이후에 북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3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은 미중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국은 유럽 쪽을 많이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는 10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정말 큰 규모가 한 기업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 점유율이 중국이 한국 배터리 3사 합친 거를 거의 육박할 정도로 많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 정도가 된다라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의 상당 부분은 국내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만들기 위해서 한미 배터리 동맹을 통해서 미국 내의 공장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IRA 법안과도 이 연결이 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미국에서의 이런 이 동맹 관계를 통해서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고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미국에 있는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의 국내 배터리 3사에서 생산한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내의 점유율은 좋지만 중국의 이런 현금을 무기로 한 이런 추격은 상당히 좀 거센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이 있고 중국의 점유율도 상당히 높지만 2차 전지라는 산업 자체, 전기차라는 산업 자체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점유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액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판 IRA법이죠. CRMA법 관련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배터리 섹터는 유럽의 이 CRMA법으로 인한 기대감이 조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좀 앞서서 폐배터리 성장세 살펴봐주셨을 때 성장성은 좀 명확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의견도 좀 주셨었는데 현재 좀 모습으로 본다면 이 CRMA법 초안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내용이 포함이 될 것으로 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폐배터리 관련주들 수혜는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 폐배터리 이 시장 자체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폐배터리 자체가 배터리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배터리를 처리하기도 만만치가 않죠. 배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금속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잘못 버리게 되면 이것도 환경 오염이 되죠. 근데 전기차 자체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면은 배터리도 많이 나오게 되는 이 쓰레기 처리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한 가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원의 문제입니다. 양극재와 같은 대부분 배터리에 들어간 이런
희토류라 그러죠. 희토류에 있어서의 무기화, 자원 무기화, 러시아도 하고 있고요.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에 있어서의 생산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또 수출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생산도 힘들고 이런 자원을 가진 나라들의 변동성도 심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도 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업체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있어서의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소재 확보에 대한 이런 수혜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양극재 등의 이런 소재 확보에 있어서 소재 확보를 하는 이런 기업들은 당장 지금 자체로 실적이 드라마틱한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향후의 전망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폐배터리 관련한 중요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이 기업들에 있어서의 수혜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가 주가가 너무 빠르게 너무 단기간에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간 모습들은 최근 주식시장 박스권에 좀 답답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단기에 올라간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처럼 폐배터리 시장도 길게 봤을 때 성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폐배터리 산업이 최근에 빠른 성장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조금 밝고 또한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좀 놓여 있는 종목들도 좀 급등세 연출한 모습까지 좀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IRA법과 CRMA의 최대 수혜주로 국내 주식 중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꼽히고 있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 주가 추세 평가를 좀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에 따른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네, 이 국내 배터리 사실은 대장주죠.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2위고요. 배터리 대장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죠. 가장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수주 잔고, 가장 큰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이 배터리 업체 간 이 차별화를 둘 때 어떤 업체가 더 좋으냐를 봤을 때 고객 다변화에 대한 정도 그리고 수주 잔고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런 부분들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있어서는 가장 압도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북미향 매출 노출도를 또 가장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데 북미향 매출 노출도와 수익성 중심의 수주 확보 이런 부분들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강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기술력은 당연히 세계 최정상급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매출액과 실적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와 가격 전략 같이 살펴본다라면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에는 보호해수 물량 해제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 폭발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특히 11월 달에는 이 가장 고점 60만 원 이상을 찍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사실 작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조정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젠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산업 자체가 성장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추세 자체는 우상향일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이고요. 목표 주가 살펴본다라면 정고점 부근이죠. 6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